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 M고등학교 S고등학교와 함께 3월 모의고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자, 분위기 좋고. 자, 깨끗하네. 뭐지? 야,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나 올라왔는다, 지금. 뺏겨야지. 안 뺏겼네. 자, 바로 할게요. 37번. 바로 할게. 뭐, 구가 이렇게 깨끗하노, 전부 다, 근데. 였노? 어? 자, 해볼게. 언어 간의 친족 용어 체계 보편성과 핵심 용어를 바탕으로 확장이 된다. 자,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조금만 더. 자, 보세요. 자, 당신이, 자, you are, be going to 할 예정이라는 뜻이잖아. 다 아는 내용이고. 자, 알아서 적으시고, 아는 건 뭐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당신이 compare, 비교하다. 비교하다. 언어를 비교할 예정이라면, 네가 전 세계 많은 언어가 있잖아. 이런 언어, 저런 언어, 뭐 미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런 거 있잖아. 많은 언어를 비교할 예정이라면 진조 가주어 투부정사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투부정사 start 시작하다. 뭘 시작하니? with something 뭔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어떤 뭔가야? 자, 지금 요 대선 뭐니? 주어 동사지. 요 대선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you are confident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략이고 쭉 갈로 치세요.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confident 확신한단 말이야. 당신이 확신컨대, 당신이 확신하건대,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 어디에서? 모든 언어에서. 다시 모든 언어에서 당신이 확신하건대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면 엄마, 아빠의 표시나 단어. 자, 지금 이 글은 친족관계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거든. 전 세계 모든 언어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있겠나 없겠나? 엄마, 아빠? mother, father? mother, father? 젠틀맨 나와야지. 아, 재미없네. 뭐나, 엄마, 아빠에 대한, 예를 들면, 모든 표시나 워드, 단어라는 게 있잖아. 전 세계 모든 언어는 엄마, 아빠에 관련된 단어가 있지 않겠냐, 그냥? 그 단어에, 모든 언어에서 네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이거야. 엄마, 아빠에 관련된 단어야. 자, 여기서 한 개 더. 이게 진짜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내냐면, 자, 봐래. 진짜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봐. 요 something 대설 있잖아. 바꿔봐. 어렵게 나오면, 요 something 대설 있잖아. what으로 바꿔 나온다. 이래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일단 바꿀 수는 있지. 왜? 우리가 관계대명사 와서 뭐니? the thing 대신에 the thing which로 바꿔서잖아. 그 the thing이 something의 상황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what으로 나와버리면 what도 나와 똑같다. 네가 확신컨대 네가 모든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 자, 전합니다. B번 갑니다. 자, 당신이 add A to B. add A to B가 뭐야? A를 B에 마다, 더하다 뜻이야. 더하다. 당신이 다른 가족의 관계를 이 범주, 여기서 이 범주가 뭐잖아? 카테고리. 범주, 이 범주가 메뉴에 나왔던 엄마, 아빠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게. 이 범주란 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관계, 가족 관계가 요거야. 아들, 뭐 할머니, 있잖아. brother in law. brother in law가 누구야? 남자 관계에서 형, 동생이지. 만약에 내 입장에서 나의, 이런 표현이 뭐냐면, in law가 뭐냐면 있잖아. 이게 친족간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법적으로 친족간. 이게 배우자와 관련된 남자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할게. 내 배우자에 관련된 남자지. 내 입장에서 뭐 형님. 선생님 만약에 집 사람에 오빠가 있으면 형님, 동생 있으면 말해야 돼. 내보 약간 천안의 맥락이지. 막 이런 단어야. 사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뭐냐면 이 단어야. 이 가족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야. 근데 이걸 기본으로 한다는 거야.
이 엄마 아빠라는 범주에다가 이거를 엄마 아빠의 이 범주에 더하게 되면 이 말이야. 근데 요 관계는 이제 요런 관계다. 더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된다? 뭐를 규정하게 된다? 이 범주죠. 친족의 터미널로지. 여기 어휘야, 어휘. 텀 알죠? 텀 용어지. 전문 용어잖아. 어휘란 뜻이다. 그러니까 친족 어휘 체계의 범주를 규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요 기본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서 쭉 펼쳐 나오잖아. 단어란 게 그자. 엄마 아빠라는 이 기본에다가 이거를 가족 이런 것들을 이 기본에 더해 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족의 어휘 체계의 범주를 우리가 규정하게 된다 이 말이야. 비교야. 비교 유형 해볼게. 비교 유형 학 연구라 했다. 비교 대조 유형의 연구다. 친족 어휘 체계의 비교 유형 연구들이 뭘 발견했니? 데띠아를 발견해 왔다. 뭘 발견했니? 언어란 것이 명칭이야. 명칭. 라벨 알죠? 딱지, 라벨. 이름 딱 붙이지. 상표 있지. 명칭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모든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사촌이 있잖아. 사촌은 나하고 내 여동생이 나하고 나의 형제 밑에 있잖아. 각각의 자식들이 사촌 관계잖아 말하자면. 근데 이런 용어가 정해져 있는 나라도 있고 정의가 안 돼 있는 나라도 있잖아. 우리는 삼촌, 그 다음에 남자 관련된 삼촌, 이모, 고모 다 다르잖아. 외국에서는 그냥 엉클이야, 엉클.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해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언어가 있잖아. 어떤 썸은 어떤 관계라 볼게. 특정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명칭이 있고 하지만 모든 가족 관계에 대해서 명칭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명칭이 있고 없고가 나눠져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동격대시다. 자, 동격대 해석하는 방법. 여러 번 얘기했다. 동격대에서 특히 M고는 이 동격대신 줄 알아야 된다.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대신 나오잖아. 동격대 알면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일단 이 대를 동격대시라고 해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표기한다 선생님은. 해석은 뭐뭐 하다. 물결하다. 라는 물결하다. 라는 명사. 이렇게 해석한다. 그 뭐야? 이 주어랑 이 뒤에 주 동사 같다 있지. 맞잖아. 주어가 동사 블라블라 하다 라는 명사. 알겠지? 뭐뭐 하다 라는 명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 대시 뭐야?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뒤에 문장마다 당연히 완전하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뒤에 문장은. 알겠나? 동격의 접속사 돼서 뭐다? 뒤에 문장이 무조건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다 알잖아. 아는 건데 복습 한번 하자는 차원이다. 자, 지나갑니다. 나중에 영상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해봐. 특별한 친족 관계는 뭘 가지고 있니? 하나의 명칭을 가지고 있겠지. 특정한 친족 관계가 각각 이름 할 수 있겠지. 내 딸과 내 형제의 딸이 서로 사촌이라고 부르잖아. 그런 식으로 특정한 친족 관계가 명칭을 가지고 있다. 라는 가능성은 바로 예측 가능하단 말이야. 뭐를 기반으로, 뭐를 토대로 예측 가능하니?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뭐를 토대로? 다른 친족 term, 어휘죠. 어디에서? 언어에 다른 친족 어휘에서 다른 친족의 어휘를 기반으로 특정한 친족 관계가 이름을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이 예측 가능하다 이 말이야.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모든 언어가 핵심적인 일련의 친족 용어, 즉 엄마와 아빠와 같은 친족 용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모든 언어는 엄마 아빠와 같은
핵심적인 일련의 엄마 아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정합니다. 용어, 엄마 아빠 용어 가지고 있다. 자, 대조적으로 반대다 반대. 엄마 아빠 말고 덜 중심적, 여기 코아야. 위에 코아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덜 중심적인 범주죠. 범주의 멤버. 요거 아까 덜 중심적인 범주 멤버가 누구야? 엄마 아빠지. 그러니까 덜 중심적인 범주 멤버들의 용어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당연히 뭐로부터? 핵심적인 용어. 요거 있지. 앞에 더 잘 안 나오는데 앞에 더 붙었지. 더 코아 붙었지. 어디서 아까? 붙었지. 요게 사실은 요렇게 내려왔다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용어, 핵심적인 코어, 핵심적인 용어로부터 덜 중심적인 범주 멤버들의 용어가 만들어졌다. 어떤 게 있어? 엄마 아빠에서 나온 파생어 어떤 게 있어? 요거야. 뭐처럼? 뭐들 있노? 뭐 장모라든가 뭐 시어머니라든가 그죠? 엄마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잖아. 의붓 아버지 그죠? stepfather 이런 거. 그러니까 뭐들 엄마에서 파생된 단어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야. 핵심적인 단어로부터 덜 핵심적인 범주의 멤버들의 어휘가 만들어진 거야. 이런 예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뭘 비교한다면 언어를, 전 세계에 있는 언어를 비교하잖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뭐라고 물어볼 수 있니? 어떤 친족 관계가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핵심적인 어휘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핵심적인 어휘로 그래 너거는 전 세계 많은 언어지. 야 너거는 이 핵심적인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친족의 관계가 표현되어질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 핵심적인 어휘 엄마 아빠라는 어휘랑 똑같이를 변형함으로써 어떤 관계가 표현되어질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답은 쉬웠다. 왜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게 문제 볼 때 주의할 점이 이런 거 이거 역접이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서 덜 중심적인 어휘 멤버가 덜 중심적인 범주 멤버가 나오려면 당연히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중심적인 범주 멤버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비교급이잖아. 비교 대상이 앞뒤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덜 중심적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중심적이라는 말이 앞에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럼 중심적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더 있냐고. 코아. 알겠지? 자, 오른쪽 보면 안다. 읽어보면서 한번 봐라. 지나갈게. 38번. 자, 이것도 뭐 역할놀이인데 이것도 뭐 좀 황당하다. 읽다 보면 역할놀이에서 참가자들은 허구적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행동, 두 번째는 직접 대화, 이 두 가지야. in 캐릭터랑 out of 캐릭터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사용합니다. 목적은 공통 이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야? participate 참가하다. 어디에? 이게 가상놀이야. 자, 가상놀이 내가 예를 들게. 의사하고 간호사야. 의사 간호사 하자. 옛날에 어릴 때 같이 공부한 애들이 있어. 남자 이거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겠지. 그 친구들이 한 명만 한다. 한 명은 의사, 내 의사 할게. 니 간호사 해라. 이렇게 가상놀이 얘기할 수 있겠지. 실제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상놀이 연상해라. 한 명 의사, 한 명 간호사다. 자, 어떤 몇 가지 방법이 있니? 가상놀이에 참가하는 참가자 있지. 참가자들이 전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떤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가상의 세상에 관한 것들을 요 갈로 쳐라. 이 갈로 치워라 이거. 그리고 빨간색 밑줄 한번 꺼볼래? communicate to. 해석해볼게. 가상의 세상에 관한 어떤 것들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communicate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자, 봐. 어떤 연극 같은 걸 하는데 가상놀이 한단 말이야. 의사가 있고, 뭐 이렇게 간호사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뭐 환자도 있을 것이고, 환자 1, 뭐 환자 2도 있지 않겠나, 그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해보면, 이 가상놀이에 참가자가 많지 않겠나? 이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 만약에 의사, 간호사가 어떤 대화를 한다고 봤을 때, 다른 참가자도 많잖아. 뭐, 이 환자 1도, 환자 2도 있잖아. 가상놀이에 참가하는 환자들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이게 지금 허구의 세상에 관한 어떤 일들이라고 전달을 할 수 있잖아.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의사 놀잖아. 네 환자자. 이게 실제 일이 아니잖아. 이걸 가상의 세상에 관한 일들이라고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여기 크게 두 가지 나오거든? 보자. 이 메시지가 어딨노? 있네, 그것들. 이 메시지겠지. 가상의 세상에 관한 것들, 이 메시지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 메시지들이겠지, 이 것들은. 이 메시지는 전달된다, 뿜어진다, 전달된다. 자연스럽게 뭐의 결과로서 완벽한 참여야. 그 허구적 세상에.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역을 맡았잖아. 거기에 본인이 완전히 푹 빠져버려야 돼. 그거거든. 이 허구적 세상에 완전한 참가의 결과로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 이 말이야. 자, 즉이다, 즉. 어떤 거야? 말해지는 어떤 것, 행해지는 어떤 것, 이 플레이어, 그 허구의 공간 속에서 역을 맡았겠지. 의사 역을 맡았다 해볼게. 그 의사 역을 맡았던 아이에 의해서 말해지는 어떤 것, 말이지. 행해지는 어떤 것, 행동이지. 지가 그게 푹 몰입을 해야 된다고. 뭐 하는 동안? 캐릭터에 있는 동안. 여기서 이게 좀 해석 좀 애매한데, 캐릭터에 있는 동안이 뭔 말이냐면, 캐릭터 역할을 하는 거야. 요 뒤에 어떤 얘기 나오냐? 피터팬 나오고, 피터팬. 요 피터팬의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처음에 읽을 때 왜 어려우냐면, 이 피터팬의 역할을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영어에서는. 영어는 예시나 열거, 반복이 마지막, 중간 이하로 나온다고. 항상 처음이 추상적인 거야. 일반화 시켜놓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캐릭터에 있는 동안, 이 말은, 캐릭터의 역할을 하는 동안에 특정한 역을 맡은 사람에 의해서 말해지는 말, 행해지는 행동이 있지. 이런 것들이 전달한다는 거야. 어떤 것들을 전달하겠지. 어떤 것들이야. 그 세상에 허구적인 어떤 것들을 전달을 한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뭐인 척하는 아이야. 피터팬이야. 피터팬 역할을 하는 척 하는 아이 있지. 가상이니까. 애가 gasp, 헐떡거리다. 막 뛰어온 거야. 헐떡헐떡거리다. gasp를 해. 헐떡거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플라스틱 칼을 뽑아둔단 말이야. 야, 덤벼라! 민호가 그만하라. 자, 쓰는 거야. 덤벼라! 칼 다 뺐습니다. 이 가상입니다. 내가 피터팬에 지금 덤벼라! 했어. 이것이 충분하지. 뭐를 전달하기에. 야, 그 주변에 피터팬 말고 여기 후크 선장 나오거든. 후크 선장 말고 나머지 캐릭터가 있지 않겠나, 그자? 그 가상의 세상 속에서 본인이 뭐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니. 내가 정의의 사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충분하다니까. 뭐를 전달하기에. 허구적으로 피터팬의 적들 중에 한 명이 누구야? 서체즈. 가령 후크 선장이죠? 후크 선장처럼 피터팬의 적들 중에 하나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 자, 주의할 점 잡아. 이 대시 접속사 대시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그자? 이게 자동사입니다. 자, 내 얘기는 여기에 와 나오면 틀린다. 왜? 지금 어프로치가 원래 타동사입니다.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타동사인데, 여기에서는 피터팬의 적들 중에 하나, 즉 누구야? 후크 선장이지? 그 적들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접속사가 아니라면 앞에 이 관계대명사면 선행사가 나와야 선행사도 없지. 동사 뒤에 바로 대절 나왔잖아. 동사 뒤에 바로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렇게 끝이 나야지 접속사 대수로서 맥락이 맞다고.
이게 만약에 what으로 써봐라. 그럼 후크 선장이 어떤 것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후크 선장이 그냥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헐떡거리더니 막 뛰어오더니 칼을 쫙 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캐릭터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니? 야, 칼을 왜 뺐을까? 야, 후크 선장이 오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만큼 충분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캐릭터 속의 행동들, 저거 헐떡헐떡댄다, 헐떡거린다, 칼을 뺀다 를 의미한다. 맥락상 헐떡거린다, 칼을 뺀다는 거다. 이러한 캐릭터의 행동들은 하지만 여기서 봐라 불충분하다. 아까 충분하다 나왔지. 불충분하다는 거야. 아까 충분하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지만 나왔잖아. 하지만 이 행동들이 불충분하다는 거야. 누구에게?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의 공통된 이해야. 뭐에 관한 공통된 이해야? 허구적인 것. 가상놀이의 세상에 이게 허구적이라는 것을, 허구적인 것에 관한 공통의 필요한 이해를 유지하기에는 좀 불충분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시기에 참가자들이 나온다 말이야. 적어도 out of, 아까 in 캐릭터라 했지. in의 반대말입니다. 캐릭터 밖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아까 in 캐릭터의 반대말이잖아. 캐릭터 밖으로 나오지. 이제 뭘 주기 위함이야?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캐릭터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캐릭터 밖에 나오는 거 뭐가 중요하니? 뭐를 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혼동을 피하는 게 중요할 것이지. 뭐에 관하여? 누가 어느 역할을 맡고 있느냐? 누가 어느 역할을 맡고 플레이하고 있느냐에 관한 혼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뭐라 그래? 아니야. 네가 쿡 선장이야. 내가 피터팬이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거다. 지금 포인트 해봐라. 이게 글이 참 애매하게 쓴다. 글이 뭐냐 이거야. 허구의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그게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허구의 아까 피터팬하고 후크 성장 말고 나머지 애들도 많지 않겠냐. 그 나머지 안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게 허구의 세상에 관한 것들을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 캐릭터고 하나는 아웃 오브 캐릭터야. 아웃 오브 캐릭터 뭐냐면 지금 A하고 B가 있어. 그래서 서로가 있잖아. 둘 다 피터팬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헷갈리니까 막. 그러니까 야, 니 피터팬 아니거든. 니 쿡 선장이거든. 내가 피터팬이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A가 누구고 B가 누구 이게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 속에서 이야기해주는 방법하고 캐릭터 바깥에서 얘기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포인트 요거다. 뭐라고? 이 가상놀이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허구의 세상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 있잖아. 이 메시지들. 이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란 말이야. 첫 번째는 그 캐릭터 속에서 그 역할 속에서 본인의 각각의 역할 속에서 나는 누구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하나 난 정의의 사도다 이런 걸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캐릭터에서 나와서 헷갈리지 않도록 나는 나의 정체성은 이거고 너의 정체성은 이거다. 이 캐릭터 바깥에서 이 가상의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전체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두 개가. 알겠지? 내용이 좀 산만했다 이것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답은 아까 얘기해서 충분하다 표현 나왔잖아. 그 반대말 뭐니? 충분하지 않다 나왔잖아. however, 그래? 두 번째 뭐니 또? 힌트가 out of 나왔잖아. 갑자기 in 캐릭터 반대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in 캐릭터의 맥락이었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자, 쌤 생각에는 39분 나올 수 있다. 39분 잘 보고. 자, 39분 하기 전에 요거 알아놔야 된다. 요거. 전제가 뭐야? 이 글을 읽기 전에 전제를 기억해라. 전제가 뭐다?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려면 온도와 압력이 둘 다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 글을 처음 읽다 보면 온도하고 압력이 나오잖아. 이게 좀 백인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렵다. 근데 어쨌든 전제가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려면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도 필요하다가 이 글의 포인트야. 자, 읽어봐라. 해볼게. 직관이야. 직관이 뭐니? 통찰력이지. 통찰력이 뭐니? 딱 보고 바로 아는 거 있지. 통찰력이야. 물질의 상태에 관한 통찰력. 아, 이게 액체다. 고체다. 이게 알 수 있잖아. 그 직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니? 우리의 경험이지. 우리의 지구 표면이야.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 지구 표면 위에서의 우리의 경험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지구 표면에서는 뒤에 문장 완전하다. where 뒤에 문장 완전합니다. 압력이 균일하게, 이 중요한 단어다. 균일하게, evenly. 똑같단 말이야. 압력이 균일하게 낮다 이 말이야. 압력은 똑같이 낮고 온도의 변화 있지. 그렇잖아. 적도하고 북극 남극은 온도가 차이 많이 나잖아. 온도의 변화는 온도에서의 이 변화다. 베리에이션, 다양성. 온도에서의 다양성 볼까? 온도에서의 이 다양성이 물질의 상태 변화를 유발한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액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이 물질의 변화를 유발한다 이 말이야. 자, 그게 두 가지. 하나 뭐야? 압력. 하나는 온도야. 근데 문제는 지구에서의 압력은 거의 낮다고, 똑같이 낮다고. 그러니까 주로 온도에서의 변화, 이 다양성이 물질의 변화를 유발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녹는 게 무슨 말이야? 녹다란 말 아까 위에 연결해봐.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지. 얼음이 딱딱하지. 온도 변화 때문에 액체 되지. 끓는다가 무슨 말이야? 역시 온도지.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거지. 막 끓이잖아. 또는 생성이야. 이게 플라즈마,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는데 적어놨다 그냥?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이렇게 되는데 별거 없고 여기 1번이고 1번,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이야. 뭐니? 변화하는 거야 지금.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플라즈마의 이 생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뭐 한다? 추정한단 말이야. 뭘 추정하니? 그것이 반영하고 있다고. 뭘 반영하고 있니? 증가, 어떤 증가야? 온도에서의 상승을 반영한다 이 말이야. 왜 온도에서의 상승을 반영하겠니? 생각해봐라. 녹는다는 거는 뭡니까? 기압하고 관련 없습니다. 고체가 액체 되는 거잖아. 보일링도 무슨 말이야? 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액체에 물을 끓여봐라. 기화되잖아. 공기 날아가잖아. 그제? 이게 공기의, 그러니까 온도의 증가를 반영한다 이 말이야. 이 상황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러한 편향이 생긴단 말이야. 왜 이러한 편향이 생기니? 이 편향이 뭐니? 이 편향 봐라. 이 편향이 봐라. 어떤 사실에서부터 나오니? 편향이 어떤 사실에서부터 나오니? 우리가 살고 있지. 어디에서? 변함없는 프레저, 압력 환경이야. 아까 얘기했지. 압력이 바뀌나 안 바뀌나? 기압이죠. 그러니까 전혀 변함없는 압력 환경에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편향이 생겨야. 이 편향이 뭐니? 적어봐라. 온도만이 물질 변화를 만든다. 라는 뜻이다. 이 편향이 뭐라고? 위에 내용이 뭐고? 온도의 증가란 말이야. 멜팅이라든가 보일링이 결국 무슨 말이야? 온도
온도만이 물질,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는 것만이 물질 변화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왜 이런 편향이 생기냐면 기압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기압하고 온도 둘 다가 있어야지 물질 변화를 유발하는데 지금 기압이 위에 똑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온도의 상승만으로도 이런 물질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고체가 액체 됐다가 액체가 기체 됐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 편향이 어디서 나왔다? 아, 우리가 기압이 일정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왔다, 이 말이야. 근데, 물론, 기압에서 압력에 있어서의 아주 입은 심지어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데도 있겠지.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 뭐 했을 때? 물 아래에 있을 때, 높은 산에 있을 때. 자,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지, 압력이 세지, 10m 밑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고막 박살 납니다. 고산병 있죠? 5,000m 올라가 봐라. 우리 지금 축구가 요번에 북중미 월드컵 1차전이 멕시코 아닙니까? 멕시코 어디입니까? 5,000m 위에서 합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이 오다가 막 휘어집니다. 멕시코 애들은 계속 그런 환경에서 컸단 말이야. 원래 실력도 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기겠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 아래 혹은 높은 산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 있지. 같은 그러한 압력의 작은 변화조차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이야. 어디에? 우리 신진대사에 이 말이야. 근데 왜 우리는 못 느끼냐고. 얘기했잖아. 우리는 이 우리가 항상 있잖아. 이 지구 표면에 살고 있잖아. 지구 표면에 경험하고 있고. 근데 그 지구 표면은 이 압력 기압 자체가 거의 균일하단 말이야. 균일하게 낮단 말이야. 낮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근데 굳이 우리가 느끼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잖아. 압력의 이 조금의 차이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신진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기압의 변화란 거야. 우리가 경험하는, 왜 하지만 나왔겠니? 아까 물 속에 산 꼭대기에서의 기압의 변화가 엄청나게 우리 신진세사, 메타볼리즘,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지.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그 변화는 사소하다는 거야. 사소하다고. 아까 엄청나다며. 사소하잖아. 하지만 나왔으니까. 사소하다 같은 말, minor, negligible, insignificant. 같은 말이야. 사소하다 말이야. 뭐와 비교해 봤을 때. compare to, 이거 알아놔야 된다. ed 나와야 된다. 뭐와 비교해 봤을 때. in comparison with.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압력의 범위, 어디에서? 전체적인 행성이야. 우리 지구 말고, 뭐 화성, 목성 이런 데 이제, 우리 전 은하계의 전체적인 행성 환경에 압력 범주가 있는 거야. 그 범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압력의 어떤 변화 자체는 사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을 못 느끼는 거야. 평상시는. 압력이 통제되어지지. 자, 요거는 압력이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련, 요것은 이제 압력에 대한 정의야. 압력은 통제되어지지. 무게에 의해서. 어떤 무게야? 압력이 제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무게에 의해서? 오버, 위에서 누르는 거야. 위에서 라이다. 라이가 놓여있다는 뜻이지. 여기 ing 붙은 겁니다. 위에 쌓여있다. 위에 놓여있단 말이야. 위에 놓여있는 물질의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통제되어지기 때문에 압력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뭐와 함께? 깊이와 함께 증가합니다. 이건 압력에 대한 정의야. 과학적 지식이야, 그냥. 우리만 읽어봐. 시험 나올 거 없어, 이거는. 그 다음, 상상해봐. 뭘 상상해봐? 압력을 상상해봐. 뭐에 의해서 생성된? 바위죠. 어떤 바위야? 1마일이 얼마야? 1.629km지. 1.6km의 두께다. 1.6km의 두께라고. 그 바위 무게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압력을 한번, 네가 1.6km 되는 그 바위 밑에 깔린다고 생각해봐라고. 한번 상상해봐라 이 말이야. 어마무시한 압력이겠지. 이런 이유로 지구의 압력은 지구의 압력 범위야. 지구 압력 범위는 행성이다. 한 행성이다. 지구 아니다 이거. 한 행성의 압력 범위는 크다 이 말이야. 범위가 크단 말이야.
어디서 어디까지 압력이 저 우주에서 제로 프레저 압력이 0에서부터 심지어 어떤 압력에 이르기까지 대기죠. 어떤 행성의 내부에서는 수백만 대기, 이게 기압이라는 뜻이거든. 대기의 압력이니까 합쳐서 기압이라고 하면 되거든. 행성의 내부에서는 수백만 기압에 이르기까지 이 압력의 범위가 엄청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서 3번은 뭐냐면 3번 이하는 이 압력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3번 위에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압력에 대한 개념이야. 근데 압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에는 압력이 엄청나게 낮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질의 변화가 온도에 의해서만 변화한다라고 착각을 해왔다 이 말이야. 왜? 압력이 거의 균일하게 낮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봤을 때 압력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야. 자, 그 얘기를 밑에 부연했는 겁니다. 자, 요 밑에 시험 나올 거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봐라. 죄송합니다. 다음. 자, 요건 두 개인데 자가실험이야. 자가실험이 뭐야? 자본 문 열어라. 자가실험이 뭐냐면 니 혼자 스스로 하는 실험이야. 이 두 개, 전통적 실험이랑 자가실험이 두 개가 있거든. 여기서 자가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 실험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자, 보세요. 자가실험이야. 스스로 하는 실험이죠. 자가실험과 전통적인 실험이 두 개다. 이게 뭐냐? 주어다. 자, 주어가 길게 두 개 나왔습니다. 자가실험과 전통적인 실험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둘 다 가능할 때, 둘 다 가능한 거야. 자가실험하고 전통적 실험 둘 다가 가능할 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나? 둘 다 가능하다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resemble, 닮다. 자, 이 단어 중요한 단어인데 resemble은 전통적으로 많이 나온 동사인데 학교쌤 딱 꼭 알아. resemble은 첫 번째 이렇게 진행형으로 안 돼. 이렇게 진행형으로도 못 쓰고 수동태도 안 됩니다. 야, 아버지가 나를 닮나 내가 아빠를 닮나? 그게 맞지. 아버지가 나를 닮는다 돼 안 돼?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알겠지?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잖아. 그 사람을 우리가 닮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resemble은 단어 자체가 수동태가 나올 수가 없어. 진행형도 안 된다. 수동태 안 된다. 그 다음 이 단어는 타동사야. 타동사가 뭐니? 전치사가 나오면 안 된다. 여기 with나 after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resemble는 진행형 안 돼. 수동태 안 돼. 전치사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은 닮았다. 뭐와 닮았니? 학습과 배우기와 보여주기 사이에 차이점과 닮아있다. 두 개 다 차이점이잖아. 이 차이점끼리 닮아있다 이 말이야. 아니, 자가실험이랑 전통실험이 뒤에 나와. 이거 두 개가 둘 다 가능할 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배우는 거랑 보여주는 것 사이의 차이점과 똑같다 이 말이야. 닮아있다 이 말이야. 자, 얘기합니다. 자가실험은 발견에 더 낫다 이 말이야. 자, 자가실험 중요한 게 뭐다? 발견이야. 하지만 더 나빠. 자, 여기서 더 베러라고 월서는 반대 개념 알지? 자가실험은 니 혼자서 발견하기 수월하잖아. 혼자서 할 때 자가실험은 발견의 배를 더 낫다. 하지만 더 나쁘다. 어디에 더 나빠? convince A 3만원 기억해줄게. 자, convince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안 외운 사람 있다. 외워야 된다 이번 기회에. convince는 A 대주어 동사 of to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사 의제입니다 당연히.
A에게 뭐뭐를 확신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확신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는 뜻이 다릅니다. 요거 두 개의 뜻입니다. 요거 두 개. 요거는 요 밑에 거는 깜짝이야 없습니다. 요 투부정사잖아.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좀 헷갈리니까 저건 이렇게 요거는 있고 요거는 A가 하도록 확신시키다는 뜻이야. A가 뭐뭐를 확신시키다 위에 두겠고 밑에 거는 A가 물결하도록 확신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나중에 한번 적으시고 지나갑니다. 해석해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는 데는 나쁘니. 자, 자가 싫음은 발견을 위해서는 더 낫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확신시키기에는 더 나쁘니. 뭘 확신시키니? 다른 사람에게. 해결책이 도움이 되네요. 답이 올바르네요. 해결책이 도움이 되고 답이 정확하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키기에는 좀 나쁘다 이 말이야. 아니, 지 스스로 발견했는데 지 스스로 자가 실험해가지고 했던 그 결과가 도움이 된다라든가 정답이 옳다라든가 지가 스스로 판단해 정답은 내가 했던 게 정답이 옳아요. 이런 식으로 확신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당연히. 물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둘 다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가 실험이랑 전통 실험 해놨네. 자가 실험과 전통 실험을 의미한다. 둘 다를 하기를 원해. 즉 뭔가를 발견한다. 그리고 5번 어디로 봐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발견을 확신시킨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 아이가? 지금 내 영상 봤을 때 얘들아 이 디스커버가 뭐겠노? 이게 자가 실험의 의미죠? 자가 실험을 통해서 맞지? 요거는 뭐겠노? 여기 요거 맥락이 전통적인 실험 아이가? 맞지? 전통적인 실험에 의해서 난 맥락이잖아. 실험이 두 개인데 나온 게 두 개밖에 없잖아. 디스커버는 자가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전통적 실험을 통해서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발견을 확신시키는 게 전통적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개념이잖아. 읽었을 때. 자, 그래서 결론.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뭘 해야 되니? consider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to 안 된다. 뭐를 고려해야 되니? 하는 거. 자가 실험과 전통적인 실험 둘 다를 하는 걸 이제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자기 혼자서 있잖아. 사람들이 심리를 연구하는 거야. 아, 내가 뭔가 발견했어. 땡이야? 그거 아니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확신시켜야 될까, 아이가? 그게 전통 실험이라고. 자, 어떤 자원들의 최고의 사용은 바로 자가 실험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전통적인 실험입니다. 자, 보세요. 저 follow the by 잘 보세요. 그래서 follow the by도 내가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적는 것보다도 알아서 해라. 나중에 봐야 된다. A가 나오고요. B followed by가 나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1에 나오면 상에다 이게 안 나와도 관계없죠. 무조건 A 다음 B입니다. 그러니까 A 그 다음 순서가 A 나왔지. A 그 다음 B야. 이렇게 직관적으로 공부해놔. 딱 보는 순간
A 나왔지. 그래, A 하고 나서 그 다음 B 한단 말이야. 순서가 A가 먼저라고, 무조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도? 굳이 얘기하면 이것도 설명 보통 이렇게 하잖아. 원래 이거야. B가 A를 따라간다 이 말이야. 원래 여기서 나온 표현이야. B가 A를 따라가지. 이게 수동태 된가 이가? 적을 필요 없다 이거는. 적으면 끝이 없다. 위에 것만 적으면 된다. 설명 들어 그냥. B가 A를 따라간다고. 그럼 A가 먼저 가 있는 거잖아. 내가 B다. 앞에 A가 있어. 내가 A를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럼 A가 먼저 가 있는 거잖아. 그 A 다음 B라고 그래서 이게 표현 나온 거야. 왜 그냥 A 다음 B. 한번 해석해봐. 어떤 자원에 대한 최고의 사용은 뭘지도 몰라. 자가 실험을 했지. 그리고 나서 전통 실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여기에 ing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게 pp입니다. 이거 동사입니다. 물론 빠진 말 얘기해봐. 굳이 빠진 말 넣어봐. 주격 관계 굳이 넣어봐. 굳이 넣으면 주격 관계가 대명사가 다 뭐야? 비동사. 복수니까 R이 빠져 있겠지. 굳이 넣으면 이렇게 빠져 있다 사이에 followed by followed 앞에 which R이 빠져 있습니다. 자, 연구진들은 뭐를 가지고 시작하니? 자가 실험을 가지고 일단 먼저 시작을 합니다. 지금 포인트가 뭐니? 자가 실험을 먼저 한다는 말을 계속 먼저 한다. 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 이 생각해봐라. 자가 실험이 디스커버리가 먼저잖아. 뭘 발견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지. 확신시키지. 그러니까 자가 실험이 먼저라고. 근데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지고 나면 뭐를 찾니? 엄청난 영향력을 찾고 그리고 또는 만들어서 제거하지. 많은 가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거한단 말이야.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많은 가설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거하는 요 어디 걸려? 요게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요게 선행사고요. 여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다. 자, 모든 것이 잘 작동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견하고 그래서 많은 가설들을 생성하고 제거하기도 하는 자가 발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탐구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러한 탐구적이란 말은 뭐야? 지금 위에 내용이 뭐야? 자가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탐구적인 그리고 이론을 쌓아 올라가는 단계는 이 단계가 지속됩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그럼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탐구적이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어떤 단계다? 자가 실험 단계란 말이야, 지금. 자가 실험 단계가 계속 지속됩니다. 뭐 할 때까지? 편리한 해결책 또는 큰 영향력이 발견될 때까지는 자가 실험 단계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가 실험 단계 끝났다. 그리고 나서 연구진들이 뭐를 사용하니? 자가 실험을 절차적인 변수야. 혼자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 이 절차적이나 과정의 변수를 발견하기 위하여 자가 실험을 이용하는데 뭐 기간이라든가 특정한 시기라든가 강도라든가. 이 변수가 어떤 변수야? 관계대명사. 뭐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변수니? 해결책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절차적인 변수를 발견하기 위하여 자가 실험을 계속해서 이용해 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전통적인 실험이 나오는 거라고 지금. 자, 마지막 문장 서술형. 왜 중요하니? 온리도치. 이것도 수백 번 얘기했던 거고 모르면 안 된다. 온리가 나왔다. 온리 된이 나왔다. 부사거든. 온리 부사가 나오면 뭐 나온다 했니? 내가 동사 주어 나옵니다. 이거 도치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only가 문장의 앞에 나오면 도치가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only then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왔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두세요. only then 뒤에 동사 주어 쓰면 됩니다. 그냥 바로 그때서야 주어 연구진들은 would 먼저 써야 됩니다. w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래서 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서야 뭐야 위에 거 자가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연구진들이 이제 뭘 시작하니 전통적인 실험들을 시작을 하지. 뭐를 이용하여 그 최적화된 변수, 아까 변수를 막 조정했잖아. 혼자 발견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시간하고 본인이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통적인 실험을 시작한다 이 말이야. 자, 이거 마지막 이것도 옛날에 M고는 이거 통째로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통째로 시험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잘 보세요. 자가 실험은 해봐. 자가 실험은 적합하다. 적합하냐? 뭐 어디에 적합하니? 자가 실험이 어디에 적합하니? 밑줄 아까 여기 뭐다 발견 들어가야 되겠죠. 발견. 아까 발견하고 같은 맥락이 뭐였니? 탐구란 말 나왔지 아까. 탐색 탐구. 여기에 공식화하는 거 아니다. 확정하는 거 아니다. 아니, 공식화나 확정이 어떤 의미야? 남한테 보여주는 과정까지 가야지 공식화되는 거 아이가? 집에서 그냥 탐구하는 거란 맥락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실험은 자가 실험은 발견이나 탐구야. 탐구의 답이야. 탐구의 수트. 적합해져 있단 말이야. 적합하다 이 말이야. 뭐한다? 비록 많은 반면에 전통적인 실험은 이게 입증이야. 증명이야. 증명. 입증이나 증명이야. 남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입증이나 타당성. 입증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 말이야.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뭘까? 뭐 먼저 한다도 할까? 뭐 먼저 한다 했니? 전자가 후자를 뭐 하겠니? 자, 이거 의미상이 좋다. 이때 전자가 뭐야? 전자가 먼저 나온 거지? 자, 위에 문장 봐. 지금 요 칸에 뭐 먼저 나왔니? 셀프 엑스페리먼트 먼저 나왔지. 그 다음에 컨벤셔널 엑스페리먼트 두 번째 나왔지. 요게 먼저 나왔으니까 요게 전자야. 요거 두 번째 나왔지. 요게 후자야. 여기 의미상이 좋지. 전자가 후자보다 먼저 나온단 말이야. 뭐니? 앞선다는 뜻이야. 앞선다. precede야. 이게 답이야. 이 precede가 뭐야? 뭐를 선행하다, 앞선다는 뜻이야. 자, 내가 학교에서 뭐 이런 문제 내느냐? 잘 보세요. 이래 냅니다. 내라면 이래 냅니다. 여기에 더 letter를 붙여. letter를 붙이고 의미상이 좋지. 후자가 뭐합니까? 투부정사. 전자를 뭐 하겠니? 그렇지. 뭐 쓸래? 빨로 씁니다. 빨로. 적어봐. 요래서 하면 된다고. 자, 지금 요거 가지고 답을 진짜 많이 응용할 수 있대. 이거 지금 여기 말고 있잖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 지금. 이거 선생님 딱 보는 순간 위에 단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거든. 자, 일단 요거 먼저 이해하고 지나가자. 이해를 먼저 해. 지금 이 글은 뭐야? 자가 발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전통 실험이잖아. 그럼 봐라. 이게 의미상이 좋으잖아. 이 자가 실험이 먼저지. 그 다음에 후자, 전통 실험을 선행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의미상이 좋다. 투부정사고. 자가 실험이 뭐야? 전통적인 실험보다 먼저 간다, 먼저 나온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전통 실험이 자가 실험을 따라가는 거잖아. 이래서도 된다고. 자, 최상위권 문제. 연구하나 가만 자라. 최상위권 문제 여기 봐. 이래 나올 수도 있다. 여기 요 문장 봐라. 더 former 있지.
여기 이렇게 써도 된다. be followed. 아까 위에 있던 거 적용시켜 볼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 아까 be followed by가 뭐라 했니? 뭐가 먼저 나온다 하더노? 이게 먼저 나온다 했지? 전자 다음에 후자 나온다는 뜻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그 다음에 이거라고. 이래서 됩니다. 다시 뭐라고? 이게 의미상이 좋잖아.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이래 나온다는 뜻이라고. 이 단어가 A 다음 B라 했잖아. 아까 be followed by가. 그러니까 저 precede하고 be followed by가 뜻이 똑같다고. 이 지문 잘 보세요. 이 지문이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진 지문이고,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 선생님 딱 보는 순간 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precede하고 위에 be followed by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여기 갈게요.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나중에 다 적으세요. 자, 봐. 느낌 봐. A follow B. 여기에서 아까 뭐 나온다 했니? 수동태. be followed by. 그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먼저란 뜻이니, 지금? A가 B를 따라간다며. 그러니까 뭐가 먼저란 뜻이야? B가 먼저라고. 그 다음 B 다음에 A. 이런 뜻이라고, 이 둘 다가. 이 둘 다 같은 말이라고. B 다음에 A라고. A가 B를 따라간다는 거는 B가 먼저 간 거잖아. B 다음 A야, 일단. 맞나?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요게 precede야. 요 같은 편이라고, 이게. B가 A를 선행한 다음에, B가 A를 선행한다가 무슨 말이야? B가 먼저 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정 모르겠거든, 외워. 요거랑, 약간 이거 정답이었지. 요거를 요래 바꿔 나온단 말이야, 학교쌤이. 요래서 돼. 요거 둘이 같은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요걸 바꿔서 follow를 쓸 수도 있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돼. 자, 40번 문제 이거 내용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말 읽어라. 자, 지나갑니다. 자, 복잡하지 마. 선지가 좀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 41, 2번. 자, 40도 산만한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좀 길고 어렵기 때문에 집중 모호하면 어렵습니다. 보세요. 자, 요거 네 개를 자 이해. 요 네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다. 요 네 개 있죠? 요 네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걸 내가 위에서 그대로 딱 정리하는 걸 해설지 보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봐봐. 데이터 시각화야. 도표나 그래프를 만들잖아. 수요의 발생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계속 쓰잖아. 이런 글을. 막 수치가 만약에 뭐 2000, 뭐 2500에서 뭐 20, 2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런 도표를 만드나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연도에는 2,500이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2,500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쓰지 말고 2차원적으로. 그래서 이 글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야. 특정한 정보 있지. 정보를 시각화시키는 거야. 특히 그래프나 도표를 이용해서. 이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온대방대 전부 다 봐라. 이게 도표 그래프가 많잖아, 그자. 그런데 이게 차이가 좀 있어. 학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 그 중에 수학하고 자연과학이랑 역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도구 활용에 차이가 좀 있다는 거야. 예시로 나, 예시.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이 있거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 알잖아. 그런데
특정 지역이 많잖아. 그 지역에 콜레라 지도 사례 있지. 이 지도 사례가 뭐다? 이런 지도가 있어. 이게 발생사를 이렇게 점을 막 찍어놨어. 이게 지금 처음 발생했거든. 지금 여러분 이게 어디에 확장되느냐 하면, 너가 혹시 TV 프로그램 보면 유영철 알지? 유영철가 살인을 몇 명 했잖아. 몇십 명 했잖아. 금마가 살인했던 그거를 그 도시별로 있잖아. 도시에 있었던 시각, 시간, 거리 요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 돼 있거든. 거리 1.8km, 2.5km, 뭐 전세, 주택, 나이대 요렇게 분리해놨다. 이게 시초가 임마야. 이게 다 도표화 시킨 거지.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 그냥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 존 스노의 콜레라 지도 사례를 통해서 시각화뿐만 아니라 분석적 가치까지 증명이 된 거야. 시각화는 눈에 수월하게 보기 위한 목적 아이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분석이 되어 있는 거야.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증명되는 거고, 정보 전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 기법이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말 읽고 요거 보고 난 다음에 봐야 됩니다. 자, emergency 뭐야? emergency 출연. emergency CY 적으면 안 된다. emergency CY 적으면 뭔 뜻이야? CY 긴급 상황이다. 안 된다. 사회과학이야. 사회과학이 뭡니까? 그냥 사회입니다. 자연과학은 그냥 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다. 19세기 사회과학. 사회과학의 출현 1번 사회과학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능력이야. 뭐와 함께 일하는 능력이야. 엄청난 데이터야. 데이터 자료야. 자료. 엄청난 자료가 있잖아. 엄청난 자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동사입니다. 뭘 만들어냈니? 수요. 뭐의 수요를 만들어냈니? 뭐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니? 새로운 방법이죠. 어떤 새로운 방법이야? 정보를 시각화다. 중요한 단어다. 정보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의 수요를 만들었다. 야, 다 빼고 정보가 너무 많아.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일하는 능력. 자료가 많지. 그걸 일일이 어떻게 글로 계속 보니? 그 능력이 결국 정보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시각하는 게 좋잖아. 처리된 숫자, 수적인 정보. 수로 정보 처리하는 거다. 이건 시각화 안 된 거다. 숫자로 정보 처리했다고 생각해. 아까 얘기했지? 자, 일단 읽어볼게. 처리된 수적인 정보는 잘 표현되어질 수 있겠지? 수적인 정보가 테이블, 표, 같단 말이야. 표, 차트, 그래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던 게 포인트 이거잖아. 10년 동안 우리나라 암 발생률과 사망 해서 뭐 10년 전에 2010년에 뭐 5만 명이다.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025년에 50만 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럼 이게 10배 늘었잖아. 느낌 잘 없지? 그냥 그렇구나. 근데 실수할 수 있겠지. 사람이 쓰다 보면. 이걸 영원하게 띵땅 할 수도 있겠지. 실수 우려가 많겠지. 이렇게 숫자로 적으면, 그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 2010년에, 만약에 돼 있어. 약간 도표가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얘기했잖아, 도표. 2010년 도표 이거래. 요거야. 맞지? 여기 2000 해봐. 2025년 이게 몇 배야? 10배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 이렇게. 10배, 10배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 이렇게. 그럼 눈으로 확 알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되지? 그러니까, 가공된, 처리된 수적인 정보가 가장 잘 표현되어질 수 있다, 뭐야? 이런 도표에 의해서. 자,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나왔지, 아까? 같은 맥락이야. 이 세 가지 학문들이 뭐를 당연히 채택했겠노? 이용하다. 통계학을 이용하는 거지. 통계학을 이용했던 이런 많은 학문 있지. 이 학문들이 바로 뭐였니? 최전선이야. forefront 뭐야? 맨 앞에 나와 있단 말이야. 어디에? 뭐의 발전이야? 차트, 그래프의 발전에 최전선에 있었다 이 말이야. 아니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 말이잖아.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 지금 사회과학이 나왔잖아. 사회과학 지금 뭔 얘기했노 계속.
차트 많이 사용했다고. 시각화된 정보를 사용했단 맥락이잖아. 여기서 이거 두 개 숟가락 얹은 거잖아. 이런 학문들이 이런 시각화된 자료의 발전에 가장 최전선에 있었다 이 말이야. 사용했다 이 말이야. 자, 역사 나온다. 역사는 소비자였다. 역사가 소비자였다가 무슨 말이고? 잘 봐라. 이거의 개발을 해볼게.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 말들 있지. 이 분야는 이거를 개발했던 맨 앞에 있었고 역사는 그냥 소비자였단 말이야. 설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는 그 도표를 활용한 소비로서의 목적으로만 있었는 역사책 봐봐라. 도표가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학문들은 이런 시각화되는 자료의 개발의 선두에 있었다는 뜻이고 역사는 그냥 소비자였단 말이야. 이 도표를 활용만 했다 이 말이야. 설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자연과학이나 수학이나 역사학이 시각화 도구의 활용에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만은 소비료의 목적, 이만은 개발했다 디자이너다 말이야. 말하자면 아까 맥락이 요 나와 있잖아. 요 디자이너다 말이야. 말하자면 무엇의 대부분의 이러한 새로운 시각화의 소비자였다 이 말. 심표는 제발 가르쳐라. 제발 가르쳐 좀 해석하라. 이 오브 어디에요? 이래 뿐다니까. 이거 걸린다니까. 대부분의 이 시각화의 소비자였다. 이래 돼야 된다고. 자, 설명. 그리고 대체로 스페링. 어떤 소비자야?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어떤 소비자야? 뭔가 절제하는 소비자야. 그 상황에서. 그것에서 절제하는 소비자 뭐야? 역사에 관련된 거를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쭉 쓰잖아. 도표를 활용했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았고 조금 절제하는 소비자였다는 거야. 왜냐하면 경제와 사회적 역사는 경제와 사회적 역사가 뒤처졌다. leg behind. 뒤처졌단 말이야. 뭐야? 정치 역사에 뒤처졌기 때문에 이 말이야. 뭐로서? 연구 분야로서 경제, 사회 역사가 정치 역사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안에서도 역사가 뭐라 했니? 시각화 자료를 사용했다 말이 나오잖아. 근데 사용했는데 그 사용의 범위가 절제되게 사용했다는 거야. 그럼 그 역사들 가운데서도 경제, 사회 역사가 정치 역사에 뒤처졌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정치 역사. 여러분들 1920년대, 30년대 우리 역사와 관련된 도표가 얼마나 많니? 그러니까 정치 역사가 훨씬 더 도표를 많이 사용했다는 맥락이야.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도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는 어떤 범위가 다르다. 자, 단순한 차트와 그래프 있지. 이것들은 바로 뭐였니?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잖아. 딱 보면 바로 알잖아.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시각화의 관습, 그러니까 관습적 표현 방법을 해볼게. 전통적인 관습적 표현 방법이 뭐의 일부가 되었니? 보통의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기대되어지는 것의 일부였다. 아니, 글의 흐름을 봐라. 자, 요 마지막 끝났지? 끝났지? 요 내용이 한꺼번에 가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야, 단순한 차트하고 그래프가 해석하기가 쉽다며. 쉬우니까 어떤 말이 나오겠니, 당연히. 시각적인 어떤 관습적 표현 방법이야. 도표잖아, 말하자면. 도표가 뭐의 일부가 되니? 아니, 보통 사람들도, 보통 독자들도 이해한다는 뜻이야. 이해하기로 기대되어졌던 것의 일부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 당시는 쉬웠으니까 도표가 해석하기에. 그런데 통계 분석이라든가 통계적인 분석이 정교의 침에 따라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 삽입 나오겠지.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니, 아들아? 통계 분석이 더 정교해진다 이 말은 그에 관련된 시각 자료들이 어떻게 된다? 분석이 굉장히 너가 있잖아. 이 시각 자료 가운데
이 도표도 굉장히 까탈스럽게 나오는 거 혹시 본 적 있나? 너가 25번 문제 있지? 25번도 간혹 억수로 복잡하게 나오는 거 봤지?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통계적인 분석이다. 통계적 분석이 더 정교해진다. 정교해짐에 따라 시각화도 그 결과로 생기는, 이 동사다. 월 쓰면 안 된다. 그 결과로 생기다. 그 결과로 생기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야? 아니, 통계적인 분석이 정교해졌잖아. 그 결과로 생기는 시각화가 이 주어야. 시각화가 점점 더 센트럴,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표를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도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A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A야. B 입장이야. 코는 코, 귀는 귀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즉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이 말이야.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례에서는 시각화가 뭐야?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자, 지금 뭔 얘기니? 여기까지는 도표 자료가 너무 쉬웠을 때는 일반 대중 독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지만 정교한 통계적인 이 어떤 분석이 정교해짐에 따라 이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각화 자체가. 시각화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이 서로 있지 않겠냐고. 자, 일이 끝났고 그 일이 끝나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사례에서 시각화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뭐야? 누구나 이해했다 이 말이잖아. 이러한 성공들이, 이 성공이 어떤 성공이야? 아니, 시각화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성공한 거지. 시각 자료들의 성공이잖아. 이 성공 이야기가 결국 뭐를 보여줬니? 가치죠. 어떤 가치를 보여줬니? 통계적인 분석과 시각화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 말이야. 맞지?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러한 성공적인 이야기가 통계적인 분석과 시각화의 가치를 증명한 거지. 보여줬다는 뜻이야. 자, 아마도 가장 두드러지는 예시다. 자, 예시가 나온다. 이게 성공했던 예시이기 때문에 맞다 이거. 어떤 두드러진 예시야? 존 스노우의 아까 얘기했지? 지도야 지도. 이 지도가 사건이야. 콜레라의 수인성 질병이죠. 1854년에 어디에서? 런던에서 발발이야. 발생했다 이 말이야. 런던 발발의 콜레라 사건의 지도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지도가 뭘 도와줬니? 플랫 동사다. 마크 표시하다. 뭘 표시하는 걸 도와줬니? 원천이야. 원인. 어떤 원인을 표시했니? 원천을 표시했니? 그 발발이죠. 어디에서? 하나의 물펌프에서. 그 이웃. 그 이웃에 단 하나의 물펌프 알죠? 이게 수인성 질병이잖아.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란 말이야. 그 물펌프에 발발의 원인을 표시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아까 이게 런던 지도인데 요 사이에 각각 지명이 있겠지. 1대 5만 지도야. 거기에 여기 이렇게 표시해놨다. 이렇게 여기 다 뭐야? 물펌프가 있는, 여기 다 물펌프가 있는 곳이야. 여기 표시해놨단 말이야. 이거 지금 우리가 수월해 보이지. 근데 과거에 정말 참신했다는 거지. 스노의 콜레라 지도가 뭘 보여줬니? 시각화라는 것이 역할을 한다는 거야. 보스 앤 더비. 너레이티브. 이게 이야기잖아. 서사지. 또 분석이지. 야, 선생님, 서사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때 있잖아. 우리 옛날에 있잖아. 코로나 걸렸을 때 막 또 오르잖아. 경주에서 누가 어디서. 그게 이렇게 쭉 그려놓으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잖아. 언제, 며칠 날 여기 2개 터졌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이동. 이게 다 이 스토리잖아. 도표가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서사와 분석을 역할을 해줬다. 작가들은 시작했죠. 실험하다. 뭘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시각적인 단서를 이용한 방식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복잡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하여. 뭐에 관한? 특정 여러 가지 사건 있죠. 특정한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복잡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시각적 단서, 도표야, 도표. 도표를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험하기 시작했다. 뭐를 증가시키면서?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겠지.
어떤 정보야? 전달될 수 있는 작은 공간에, 이게 작은 공간이 무슨 말이야? 도표. 표야, 표. 그 표라는 작은 공간 안에 전달되어질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전가시키면서 이 말이야. 자, 그로 인하여 완이, 좋은 말 나와야 된다. 한계를 강화시킨다. 한계를 강화시킨다가 무슨 말이고, 한계를 강화시킨다. 프린터에 있는 2차원이야. 2차원의 한계를 강화시킨다. 한계를 강화시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 그래픽이 3차원, 4차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2차원은 무슨 말이냐면 2차원은 그냥 가로와 세로가 있는 가로와 세로가 있다고. 이게 평면이거든. 평면의 많이 그냥 책이잖아. 이 2차원 큼은 그냥 책이야, 책. 책이나 신문을 의미한다고. 인쇄된, 프린트되어 있는 책을 의미한단 말이야. 책의 한계를 극복한단 말이 나와야지. 책의 한계를 강화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답이, 이게 왜,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그죠? 책의 한계를 강화시킨단 말이 맥락이 안 된다고. 자, 지금 복잡한 얘기 했는데, 이리 생각해봐. 이 글은,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끊어봐. 여기서 끊는 게 어디고? 여기 4번이지. 요 4번이 어디야? 올라가봐. 요 4번이야. 요 4번이야. 여기 4번이라면, 요게 4번이라고, 여기까지 4번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요 위에 있는 두 개를 내가 연결시켜 놨단 말이야. 알지? 전체적으로 잘 봐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데이터 시각과 도표,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약간 학문의 분야별로 이 도구 활용하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역사 가운데서도 정치 역사랑 경제에서 좀 달랐잖아. 거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쨌든 포인트는 뭐니? 존 스노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게 뭐도 있다, 두 가지 다 있다 했지. 분석도 되고, 아까 서사도 있다 했지. 서사와, 그 다음에 분석 역할을 둘 다 해줬다 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야, 이거 안 들어가도 빨리 할게. 어쩔 수 없다. 봐라, 빨리 봐라. 볼게, 그냥. A를 할게. A가 어린, 유망한 화가였다. 이 말이야. 화가야, 이 사람이. A, 화가야. 이 사람이 뭘 꿈꿨니? 위대한 화가를 꿈꿨지. 그 왕국에서 되는 것을 꿈꿨던 사람이야. 그는 멀리 여행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마스터, 사부야. 대가야, 대가. 엄청난 화가인가 봐. 대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그런 거 있잖아. 춤추는 사람이 뭐 어디야? 박진영이나 이수만이나 찾아가잖아. 이 전설적인 이게 화가인가 봐. 자연의 영혼을 잡는 것으로 알려진, 이 force 해야 됩니다. 이게 뭐뭐로 유명함, 이게 force, 딴 것은 다 틀립니다. as, to, 다 안 돼요. as, to, 안 됩니다. as는 뭐뭐로서, to는 누구누구에게, by는 누구누구에 의하여, 식별하여, 다 안 됩니다. 자, 이게 다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안 된 사람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자연의 영혼을 잡는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화가 R입니다, R. R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뭐 했을 때, 그 A가 갑자기 이 주인공의 집이야, 집. 오두막, 카트지.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오두막, 집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파운드 뛰다란 뜻이야. 흥분되어 또는 두려움으로. 그가 A입니다. 노크했죠. 똑똑똑 노크했습니다. 어디에? 그 오래된 나무로 된 문에 노크를 했습니다. 분사구문. 뭐를 홀드하면서 그의 그림을 홀드, 쥐고 있단 말이야. 그의 마음에, 그의 가슴에 이렇게 쥐고 있는 거야. 왜? 어떤 느낌이야? 자기의 그림을 가지고 가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잠시 후에 한 노인이 눈을 가지고 있어. 어떤 눈이야? 이 눈에 대한 설명이야. 묘사하는 거야. 어떤 눈이야? 먼 만큼이나 오션이야. 바다만큼 깊숙한, 외국인들 그 우수에 젖은 눈빛 알지? 그러니까 그 바다만큼이나 깊숙한 눈을 가진 한 노인이 문을 딱 열었다 이 말이야. 한마디 말 없이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해봐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아리 제스처 손짓 발짓 하는 거야.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죄송네. 그가
제스처했다. 그가 의미상이죠.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때 그건 누구야? A입니다. A가 들어올 수 있도록 R이 제스처했다. 몸짓 발짓 했다 이 말이야. 야 들어와야 했다 이 말이야. 그다음 ing 들어오자마자 A가 열정적으로 스프레드 펼쳐 이 과거형입니다. 펼쳐 놓았습니다. 그의 최고의 풍경화다. 풍경화. 경치죠. 풍경화. 자기가 그랬던 풍경화 쫙 펼쳐 놨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사부님. 칭찬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순삽입 하지만 R이 칭찬했겠나? 스캔 훑어본 거야. 그 그림들을 빠르게. 그리고 그 그림을 푸시 어사이드는 이렇게 제쳐주다야. 그림 옆으로 딱 제쳐준 거야. 제쳐주었다. 그림을 제쳐주었단 말이야. 그리고 논평 없이 말이야. 어떠한 논평을 주지 않고서 어떤 논평이야? 이 A가 주인공이 기대했던 논평을 주지 않고서 그는 그냥 그의 정원으로 나가버렸다 이 말이야. 자기 할 일을 하러 나가버렸다 이 말이야. 이 He는 R이겠지? 지가 나가버린 거야. 그는 가서 뭐하니? 플레인, 그레이스톤 아주 평범하게 생긴 회색의 돌을 하나 픽업 딱 집어올렸다. 뭔가 교훈을 주는가 봐. 돌을 딱 집어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 돌을 A에게 건네주었단 말이야. 야, 니 이거 색칠해봐. 돌 그거 색칠하면 해봐, 니. 얘기한 거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마라. 너의 팬시 테크, 너의 화려한 뭐 기법은 잊지 말고, 그러니까 느낌상 이런 거야. 이 R이 이 그림을 보고 억수로 화려한 그림인 것처럼 생각했겠지. 아, 이마가 화려한 그림을 잘 그리구나. 근데 네 화려한 기법을 이용해라 이 말에 잊지 말란 뜻은. 자, 페인트 그려라. 내면에 있는 진심으로 내면에 있는 것을 그려라. A가 느꼈지. 파도, 어떤 파도야? 실망감의 파도를 느낀 거야. 왜 실망을 느꼈을까? A는 뭐라고 생각했니? 그 샤브가 막 조롱하고 있네, 그를. 이 씨발 뭐 장난치나? 이 돌멩이 가지고 색칠하라고? 이 씹새? 생각했겠지. ridiculous. 비웃고 있었단 말이야. 이 사부가 그를 비웃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무디고 못생긴 바위가 내면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 이 말이야. 10번 했습니다. B번 마지못해 A는 돌을 가지고 왔죠. 그의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는 그 돌을 응시했습니다. 요 새끼 뭐지? 계속 응시한 거야. 그리고 좌절했다 이 말이야. 응시했고 이 과거 이거 분사구문이다. 좌절해서 좌절했다 볼게요. 좌절했습니다. 그다음 마치 그 돌입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보였다. 로프 아주 거칠고 회색의 그냥 일종의 덩어리야, 덩어리. 아무 의미 없어. 회색의 덩어리인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야. 하지만 순삽입. 그가 뭘 지켜보았을 때 그 돌을 변화하는 햇빛이죠. 이거는 일몰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뒀는가 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출과 일몰의 변화하는 불빛 속에서 별들을 배려한다. 그 돌을 바라봤을 때 무언가가 바뀌었다 이 말이야. A는 주목했다. 그 회색의 돌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가지고 있었다. 뭘 가지고 있었니? 작은 조각의 석영이야, 석영. 이 보석의 종류입니다. 석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주목했단 말이야. 근데 석영이 뭐를 잡고 있니? 빛을 머금고 있거든. 작은 부분에 건조한 이끼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끼야? 시대의 시간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그 돌 안에 석영이 보석 같은 거든. 반짝반짝 끓어난 그 안에 보니까 과거에 이 돌이 생기기 수만 년 전의 어떤 역사, 시간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이게 건조한 말라 비틀어진 이끼야. 이끼 작은 조각을 지켜보면서 이 말이야. 더비더비 구문. 그가 그 돌을 더 많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그는 그 거친 표면, 돌 표면에서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이 말이야. 순삽이 이거 뭐 소설은 좋지. 매료되어서 푹 빠져서 그는 그래 잡았단 말이야. 붓을 딱 잡았어. 오케이. 딱 잡았어. 잡아서 시작했습니다. 그 색깔을 혼합하기. 그 돌 위에 색깔을 혼합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시작했다 이 말이야. 마지막. 며칠 지났다. A가 돌아왔다. 뭘 가지고? 그의 캔버스. 알죠?
자, 그림 그렸던 뭐 일종의 도화지죠. 이게 이걸 가지고 왔다 이 말. 그의 손이 슈크 떨렸단 말이야. 뭐 했을 때 이 캔버스를 마스터한테 딱 건네준 거야. 그다음 그 마스터가 루케 뭘 바라봤니? 이 사람 그림에 있는 돌을 본 후에 오랫동안 본 후에 따뜻한 미소가 브로크 뭐를 잘랐니? 그의 얼굴 가로질러 나왔다. 툭 튀어나왔다. 브레이크 깨졌단 말은 미소가 툭 튀어나왔단 말이야. 이 사람의 해석으로는 해석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 돌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위도 뭘 가지고 숨겨진 여러 가지 색깔이 많겠네. 금까지 있네. 자, 화가가 된다는 것은 교훈이야. 나대의 법비. A가 아니라 B다 이 말이야. 뭐가 아니니? 욕소리. 뭐가 아니라 뭐니? 발명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거단 말이야. 네가 자세히 며칠 동안 관찰했잖아. 그래서 그게 색깔 입힌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깨달았다. 교훈이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니 그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는 것에 관찰. 그 뭐니 포인트가 요거잖아. 관찰하다 본다가 포인트야 이게서. 단지 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는 거는 발명의 맥락이잖아. 뭘 만든다는 것은 발명의 맥락이잖아. 그린다는 게 아니고 결국 뭐니 보는 거에 관점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잘 보는 게 중요하다 말이야. 맞지? 그 사람의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뭔가를 발명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계속 지켜봐줘라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지나갑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합시다.